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2번째 시간으로 일본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국민성과 문화, 일본 와문화.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 이것은 와라는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일본의 정신세계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지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얼굴에 가능한 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도 하다. 만약에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얼굴에 미소를 잃고 표정을 찡그리고 다니면 그것은 자신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 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그것은 자신이 일본 사회에서 와를 잃는 것을 뜻한다. 일본인들은 규칙을 깨는 사람을 경멸 수준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와를 깬 사람은 그 일대의 사회생활이 힘들다. 외국인이 보기엔 친절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 등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성격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본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 나라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든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술을 벌컥벌컥 마셔서 와를 깨는 행동을 하면 깜짝 놀라고 나쁘게 본다. 기분이 나쁘다고 외국에 있을 때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도 한다. 심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별것도 아닌 행동을 무심결에 했다가 경찰차 두세 대가 오기도 하는데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에 관광을 왔다가 법적으로 작게라도 연루되면 영구적으로 일본 여행을 올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강제 추방인데 일본은 관광객이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영원히 일본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법적인 조치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용서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 일본인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깨뜨렸다고 생각한다. 어제까지 죽창을 들고 덤비던 일본 병사가 가이드를 맡아서 자신들을 친절하게 안내하자 한동안 불안했다는 미군 병사들의 일담에서도 볼 수 있듯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꽤나 불가사의한 국민성이다. 일본인들은 이런 국민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서양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일본인론이라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사회학, 역사, 지리학, 생물학, 언어학 등등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정도다.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와 등과 같은 동양권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성이다. 아니 심지어는 같은 일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밝다는 인식이 강한 오사카나 후쿠오카 지역 주민들도 자기 나라 특유의 폐쇄성과 감정 생각을 극도로 숨기는 문화가 이해 안 된다고 한다. 홋카이도, 오키나와 같이 근대 일본에 편입된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일본에는 공기를 읽는다는 관용구가 있다. 한국식으로 하면 눈치나 분위기로 대응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눈치 좀 있어라 수준이 아니라 이걸 국가의 법률 바로 다음갈 정도로 중히 여기며 사회적으로暗黙하에 강요한다. 개인이 조직을 위해 강제로 와를 맞추는 것이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공기를 못 읽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데 이 말은 이 사람 싫은 느낌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며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이다. 이니셜 만들기 좋아하는 현대 일본인들답게 줄여서 KY라고도 하는데 공기독 매나이의 약어다. 와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제로 맞추려고 하고 그게 안되면 집단적으로 폐지해버리는 일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메이와쿠 문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상관하는 일명 메이와쿠 문화가 있다.
일례로 전철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낯선 사람들과 이용하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며 휴대폰 통화조차 삼간다.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우수한 질서의식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전국시대 에도마쿠 시대에서부터 전해진 관습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일본인 하면 다테마에 근마음과 혼내, 속마음가 유명하다. 이것은 일본인 특유의 와를 강조하는 사회성 등에서 비롯된 전통사회 규범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극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해하기 힘들어하기도 한다. 일본의 전통사회 규범은 개인의 주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집단 내에서 대립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희생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집단의 단계를 강조하는데 이때 사회 규범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일본인은 어릴 때부터 다테마의 예를 그 정면으로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는다. 아이소와라이, 웃는 척이나 샤코지리, 발림말 같은 표현도 다테마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 결과 대체로 상대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식구조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른 사람과 눈에 띄게 대접이 다르거나 목소리가 낮거나 하는 식으로 눈에 띄는 다테마에를 보이는 사람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보다 더 고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다테마에라는 것은 딱 부러지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꺼리는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인은 진심을 털어놓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표면적인 원칙만을 강조하는 쪽을 택하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규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상대의 부탁에 대해 사실은 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딱 잘라서 아니 노라고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따금 국제사회에서 싫어도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아니로 외국에서는 일본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 다테마에를 듣고 계약 성사가 눈앞인 줄 알고 희낙낙했다가 이후에 확인 전화 시 그런 대답은 한 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낀 적이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 둘러보고 올게요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국제화로 인해 외국인과의 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일본 기업들도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는 듯. 외국인이 볼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특정한 주제나 영역 그리고 공적이거나 외부인을 상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취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외부인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내가 가졌던 일본인의 이미지보다 개방적이더라. 일본인은 역시 속내를 읽을 수 없다는 지극히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설명하기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일본인만의 감각이 작용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메이와쿠 문화 탓에 정치권이든 회사든 토론이나 회의 등의 의사결정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간부나 높으신 분들은 사정교섭으로 사실상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네마와시, 뿌리 속가내기라고 부른다. 혼내를 평소에는 꽁꽁 숨겨두었다가 특정한 공간이 있을 때에만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단골, 이자카야나 오뎅집, 꼬치구이집 등에서 지인이나 주인과 뒷담화하는 일은 단순히 만화나 애니상의 상황이 아니며 현실에서도 꽤 존재하는 풍경이다. 다만 문화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오해를 유발하면서 발생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